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 한동훈 대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 만나느냐, 만나서 무엇을 의논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당 1호 당원으로서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한동훈 대표는 당의 대표로서 108명 국회의원을 이를테면 지휘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열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각 위원회 위원장 간사들 27명을 용산에 불러 만찬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빼놔버렸어. 배제해버렸어. 그리고 건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한동훈이를 빼고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한 데 대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뒤에 긴장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대들을 지지한 사람들이야. 대통령 선거 때도 2번 찍었고 4월 10일 총선거에도 2번을 찍은 사람들이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두 사람 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긴장감에 빠지게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 이거야. 정치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왜 우리를 불안지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느냐. 이 말을 먼저 윤석열 한동훈 대표에게 정면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들 이러느냐, 왜 우리가 불안해해야 하느냐. 자, 이걸 따지고 보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래야 단독 면담에서 틀림없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건 김건희 여사 문제지요. 그건 천하가 다 알아버렸어. 김건희 여사 문제다.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냐? 김건희 여사가 용산 비서실에 실세를 몇 명 박아놓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징후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 선임 행정관 지낸 사람이 그런 사실과 분위기를 폭로한 일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천 부록한지 정당 거래에 있어서 사기꾼인지 듣도 보도 못한 자가 윤 대통령 부부와 꾸준히 접촉해 왔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사람의 입김으로 실제로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후보가 공천된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 사람을 이름 밑에 박사자를 붙이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그 사람 사이에 이게 주고받아 그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취임 전서부터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무속인 누구누구하고 계속해서 연관을 맺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의 접촉 과정에서 청와대가 길지가 아닌 흉지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도 그 무속인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도 나와 있는 판에, 이번에는 이 공천 개입의 극한꾼인지 사기꾼인지 하는 자까지 거기에 끼어들었다. 자, 이러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용산 비서실에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의 인사를 완전히 쇄신해야 된다. 그리고 몰카 가방 사건은 대검찰청 수사심의회에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렸으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도이치뱅크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거의 비슷한 처지의 투자자도 거기 주가 조작에 관여해서 혐의가 있다. 그 CEO와 공모 관계에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유죄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면 같은 성질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검찰이 도이치뱅크 사건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몰카 가방 사건도 무혐의. 그런데 그 흉악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또 검찰이 기소 의견, 김 여사는 불기소, 최재형은 기소 의견 이랬는데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에도 비슷한 사례가 기소돼서 유죄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민심이 더욱 뒤틀려지고 말 것이다. 더욱 뒤틀려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용산 인적 쇄신 그리고 도이치뱅크 사건은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 면담을 꾸준히 거기에 덧붙여서 의료 대란 문제까지 그래야 단독 면담을 요구해서나 계속해서 거부당하다가 이게 수요일 날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만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오늘 아침 뉴스에 하면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날는지 언제 만날는지. 자, 지금 분위기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예상 밖의 패배를 했다. 108석밖에 얻지 못했는데 사실은 거의 과반수에 육박할 수 있었는데 결국 패배했다. 그 핵심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4월 10일 총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20%대에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 한때는 한 달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는 딱 20%에 턱걸이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갤럽도 아마 17, 8%밖에 안 되는데 이 턱걸이로 좀 봐준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까지 이게 불확실한 근거를 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확실히 떨어졌고 고착화되어 있다. 그 근본 원인의 핵심에는 역시 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고 물론 본인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에서도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요소까지 겹쳤지만은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다. 자,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한동훈 단독 면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느냐. 저는 윤 대통령의 일대 결단이 있어야 된다. 글쎄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조금 지나치는지 조금 망설여지지만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혁명적 결단을 해야 된다. 혁명적 결단을 부인 문제에 있어서 아니 도이치뱅크 사건은 철저하게 검찰이 내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 그리고 부인은 철저하게 이 선으로 물러서게 하겠다. 그리고 용산에 여러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이런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화해가지고 지금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용산에 비서실도 일대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부인이 국민들 앞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혁명적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결단을 하기에는 글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부부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고 부인이 아마 양해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에 그는 기업가였었어. 기업가로 이게 전시 사업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는 기업가였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부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하고 그래야 검찰총장에서 직진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도 또 외고집과
일방적인 그런 성격의 이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둘이 결합하다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해서 남편인 대통령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혁명적 결단을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더 큰 위기가 온다. 더 큰 위기가 온다. 윤석열 한동훈 단독 면담에서 국민 눈높이의 어떤 결단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얘기밖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더 이상 이 말 외에 드릴 말이 없다. 신중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